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시즌 마무리 이후 진행되고 있는 결산 시리즈. 오늘은 아스날 영상이고요. 이번 영상도 성적, 감독, 선수, 전술, 이적 시장 이렇게 5개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릴 예정이고 당연히 해당 팀 팬들보다는 깊은 영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3자의 시선으로 본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팀 팬분들은 또 아스날의 상황을 간단하게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음 시리즈 영상도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리그 순위대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아스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스날의 성적입니다. 아스날은 리그 2위, 챔피언스 리그는 4강에서 파리 생제르맹에게 탈락했고요. FA컵은 64강에서 맨유 상대로 탈락하게 됐고요. 리그컵은 뉴캐슬 상대로 4강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저기서 가장 아스날에게 가슴 아팠던 건 아무래도 리그 순위겠죠. 3시즌 연속 리그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아스날 입장에서는 2라는 숫자가 또 가슴 아픈 숫자가 되었고요. 챔피언스 리그 4강은 그 올라가는 과정이 워낙 다이나믹했고 또 아스날이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아주 강력한 팀을 만나서 탈락하긴 했지만 유럽에 충분히 자신들의 강함을 보여줄 수 있었던 무대 같습니다. FA컵은 한 명이 퇴장당했던 맨유를 뚫지 못하면서 아쉽게 탈락했고요. 리그컵에서는 뉴캐슬의 이삭이 또 살리바와 마갈량이스 이런 선수들을 제대로 공략하면서 4강에서 그 도전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적만 봤을 때는 물론 당연히 괜찮았던 시즌이다, 좋았던 시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아스날에게 가장 갈증거리인 우승을 해소해야 한다. 이런 또 과제가 머릿속에 심어지는 그런 시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감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아르테타, 제가 봤을 때는 매년 강팀 상대하는 능력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고 봅니다. 강팀 상대로 실리적인 운영이라든지 나름 또 준비해오는 그런 플랜들이 꽤나 많아요. 이번에 파리 생제르맹 원정 가가지고 토마스 파티의 롱스로인 그런 전략들을 준비해온 거, 뭐 리버풀이나 맨시티 같은 팀 만났을 때는 또 나름의 실리적인 전술 준비해오는 것들 이런 거 확인해보면 상당히 꼼꼼하고 준비성 있는 감독이다. 그리고 강팀과의 대결에서도 어느 정도 그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승이라는 그 단계를 넘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르테타가 좋다,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챔피언스리그 4강 가면서 토너먼트에 대한 경험치가 상승했습니다. 사실 아르테타 얘기하면 이런 얘기 많았습니다. 뭐 토너먼트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또 큰 무대 가면 새가슴이 된다. 뭐 비단 아르테타뿐만 아니라 아르테타가 이끄는 선수진들도 그렇게 평가를 받을 때가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챔피언스리그 4강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를 깨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또 토너먼트에 대한 자신감은 많이 올라갔을 것 같고요. 이 경험을 살려서 또 다음 시즌에도 좋은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부족했던 게 있죠. 바로 로테이션 측면이에요. 아무래도 아르테타라는 감독 자체가 조금은 주전에 의존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핵심 선수들이 피로도가 계속해서 누적이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단점, 다른 사람이 피해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피해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카 같은 선수 내지는 하베르츠 같은 선수, 그런 팀 내 핵심 선수들이 아주 중요한 시기에 부상으로 빠지면서 아스날이 우승을 할 수 있는 동력에 아주 큰 영향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이 로테이션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약팀 상대로 확실한 승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스날이나 리버풀이나 이번 시즌 리그에서 진 횟수는 똑같아요. 둘 다 4번인데요. 아스날은 14무를 했습니다. 리버풀은 아스날보다는 무승부가 적었죠. 그래서 3무나 1승 2패나 승점 측면에서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무승부도 우승하려는 팀에게는 결코 좋은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아스날이 잡을 수 있는 팀은 확실히 승점 3점으로 바꿔주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아르테타가 아스날을 강팀으로 만든 건 맞아요. 하지만 우승혀를 뚫는 게 먼저가 될 것 같습니다. 베스트 3입니다. 사실 아스날은 베스트 3 선정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 라야입니다. 라야는 뭐 리그 베스트급 키퍼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육각형 키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부상도 없었고요. 안정적인 활약 보여줬고요. 그리고 라야가 선방으로 리그에서 승점 챙겨줬던 경기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기억하는 경기로는 맨시티 원정에서 2대2로 비겼던 경기도 극장골 먹히기 이전까지는 라야가 진짜 미친 선방 많이 보여줬고요.
또 시즌 초반에 아스톤빌라 원정에서 이길 때도 라야가 미친 세이브 많이 했죠. 또 코너킥 같은 것도 라야가 되게 잘 잡거든요. 그래서 잡음으로써 클러치 능력을 보여줬던 경우도 있고, 또 뉴캐슬을 홈으로 불러서 이겼던 경기도 라야가 정말 잘 막아줬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클린시트를 기록하기도 했고 발미까지 좋아서 아스날에서는 베스트 안 줄 수 없었고요. 두 번째는 데클란 라이스입니다. 라이스는 아스날 공식 유튜브 가보면 이번 시즌의 선수라고도 소개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라이스는 리그, 챔스, 모든 대회 통틀어서는 가장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다. 당연히 이 챔스 킹이라는 걸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데클란 라이스가 미친 프리킥 2방, 그리고 2차전 가서도 경기 내에서 좋은 능력 보여줬고, 파리 생제르맹 경기할 때도 라이스가 기복 없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저점이 높은 활약들을 보여줬다. 리그에서는 그 정도까진 아니었지만 그래도 못한 날은 많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정 수준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줬고, 또 철강왕, 이렇게 많이 뛰고 체력 좋고 팀에 기여를 많이 하는 선수가 부상을 안 당한다. 이것만으로도 팀에게 엄청난 플러스죠. 어쨌든 라이스는 베스트에 들만하다 생각하고요. 사실 사카랑 마갈량이스 이렇게 두 명 중에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팀 내 공격 포인트 1위인 사카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 공격 포인트가 당연히 기준 중에 하나가 됐고요. 또 사카가 공격 포인트 말고도 찬스 메이킹 같은 것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순위권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도 요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거, 그리고 사카가 나왔을 때 보여주는 그냥 경기 영향력, 이런 것도 보면 상당히 좋은 선수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 좋았던 선수로는 살리바, 마갈량이스, 메리노, 팀버, 스켈리 이렇게 있는데, 일단 살리바 가끔가다 큰 실수 있었지만 시즌 내내 뛰어줬고 그래도 이름값에 걸맞는 플레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마갈량이스는 풀시즌 했으면 무조건 베스트 안에 들었을 텐데 부상으로 풀시즌 못했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메리노는 아스날이 어려운 시기에 기대치 이상을 해줬다는 점에서 특별 가산점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버도 특히나 강팀 상대로 할 때 이 수비적인 부분이 빛났던 것 같고요. 루이스 스켈리는 사실상 데뷔 시즌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데뷔 시즌에 이 정도 퍼포먼스면 나중엔 도대체 어떻게 막을 건지 또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그 다음 워스트 3입니다. 워스트는 사람마다 생각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떤 걸 기준으로 삼느냐. 그런데 저는 주급, 기대치 대비, 지난 시즌 대비를 생각을 했고요. 저만의 기준으로 한번 3명을 뽑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웨데고르입니다. 출산 이후 아쉬운 폼, 이렇게 적어놨는데 웨데고르가 출산을 한 건 아닙니다. 웨데고르 와이프가 했죠. 어쨌든 그 시기 이후로 웨데고르가 특유의 창의성이 많이 줄어든 모습이 보였고요. 패스 타이밍도 조금 늦어지는 모습들이 있었고, 또 직접 득점력도 좀 아쉬워졌고, 그리고 좋았을 때도 오른발이 좋다는 평가는 많지 않았지만 특히나 이번 시즌은 이 약발 사용을 피하기도 하고 약발을 썼을 때 아주 안 좋은 모습들이 많아서 이 웨데고르라는 선수의 기대치를 생각했을 때는 이번 시즌은 좀 많이 아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주스입니다. 제주스는 알려진 주급 기준으로는 하베르츠 다음으로 최고 주급자거든요. 약 5억 정도의 주급이라고 적어놨는데 지금 환율로는 한 4억 9천 정도 되더라고요. 어쨌든 제주스가 많은 주급을 수령하는 거에 비해서 아스날에서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 잠깐 잘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잘하고 나서 부상당하고 시즌 아웃이 된 거거든요. 어쨌든 간 이 제주스라는 선수가 받고 있는 대우에 비해서는 너무 기여를 못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모든 대회 1200분 뛰었어요. 리그가 아니고요. 모든 대회에서 1200분입니다. 저기에 교체도 들어가고, 이렇게 따졌을 때는 제주스가 주급은 높고 팀의 슬롯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선수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스, 하베르츠라는 두 명의 스트라이커를 보유하고 있는 아스날이지만 스트라이커를 영입하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칼라피오리를 선정해봤는데, 칼라피오리는 유로 슈퍼스타 출신입니다.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 팀의 러브콜을 받다가 아스날로 오게 되었고요. 그런데 생각한 것보다는 칼라피오리가 활약을 못했어요. 일단 나와야 활약을 합니다. 근데 칼라피오리가 부상들이 많으면서 벤치에도 앉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고요. 그 사이에 루이스 스켈리라는 슈퍼 유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음 시즌에 칼라피오리가 주전을 먹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의문점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칼라피오리가 나왔던 상황에서
최상위권 레벨의 윙어들에게 자꾸 발을 뻗는 수비를 하면서 의외로 1대1이 뚫리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아쉬운 자원들로는 평가 불가 자원은 저는 2명을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토미야스입니다. 토미야스는 6분 뛰고 경기를 못했기 때문에 더 평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털링은 사실 워스트에 넣긴 좀 가혹합니다. 왜냐하면 첼시 선수기 때문에 임대로 와서 그냥 평가를 하는 거긴 하지만 나왔을 때는 정말 스털링이라는 이름 가리고 봤을 때는 유명하지 않은 뉴스라고 봤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기본기도 아쉬웠고요. 스피드도 아쉬웠고요. 모든 면에서 내가 알던 스털링이 더 이상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베나이트도 이번 시즌 부상으로 많이 못 나왔고 진첸코도 아쉬운 자원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진첸코를 워스트에 넣지 않은 이유는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저는 넣지 않았고요. 사람에 따라서 진첸코도 워스트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전술 평가입니다. 일단 아스날의 전술은 플랜 A의 강력함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방 압박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전환 속도, 공격과 수비로 전환하는 속도도 다른 팀에 비해서 상당히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이 상대를 전방 압박을 통해서 공을 뺏어내고 그 다음에 그 공을 다시 소유하는 그런 것들도 좋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아스날 플랜 A의 강력함은 이번 시즌에도 여전히 유지가 됐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3, 24 때보다는 유기적인 스위칭이 조금은 줄은 모습입니다. 제가 23, 24 때 아스날 축구를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요. 하베르츠, 그 다음에 트로사르 동시 기용할 때 둘이 위치를 바꿔가면서 누가 공격수인지 모를 정도로 왔다 갔다도 많이 하고, 그리고 중원에서 풀어나갈 때도 인버티드 풀백 쓰면서 여러 명의 선수들이 교대로 내려와주고 반대 전환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스날 축구 볼 때 되게 재밌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번 시즌은 사실 그때보다는 조금 건조해진 느낌이 있고요. 아무래도 또 외대고르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스날은 맞불 싸움으로 가면은 경기력이 더 좋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나 레알 마드리드 같은 팀 상대할 때는 아스날의 압박 강도, 아스날의 전환 속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는 의외로 그걸 깨지 못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내려앉은 팀 깨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강팀이라면 자기가 주도하는 축구를 하고 싶다면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도 깨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느꼈고 좌우 공격 밸런스도 아쉽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바로 윗줄,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 깨지 못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카, 외데고르 이런 선수들이 오른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이 왼쪽에서는 크랙 플레이가 잘 안 되고, 또 마르티넬리 같은 선수는 선수를 순간 속도로 제칠 수는 있지만 그 마무리가 결국에는 코너킥으로밖에 이어지지 않으면서 이 왼쪽에서의 공격 밸런스가 좀 아쉬웠습니다. 또 아스날의 전술 중에 가장 큰 특징, 세트피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반기 때는 아스날 세트피스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후반기 아스날 세트피스는 그렇게 좋다고 표현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의외로 수비 세트피스는 아스날이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좋았을 때는 확실히 이 마갈량이스라는 핵심 선수가 있었는데 마갈량이스 나간 이후로부터는 세트피스의 화력이 많이 줄어든 모습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본 개선 포인트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왼쪽에 있는 선수 외데고르의 폼 회복이 아주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외데고르가 아스날에서는 정말 대체할 수 없는 핵심 선수예요. 왜냐하면 저 정도 창의성을 가졌는데 저 정도로 많이 뛰면서 또 전방 압박에서도 되게 똑똑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외데고르를 또 다른 선수로 대체한다면 거기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일단 이 외데고르가 대체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선수가 살아나는 게 훨씬 더 아스날에게는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왼쪽에서도 크랙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스날이 상대를 눌러놓고 공격을 할 때 좌우 둘 다 깰 수 있는 선수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왼쪽 윙어를 아스날이 열심히 찾는 거겠죠. 그 다음 약팀 상대 확실한 승점 3점 플랜이 필요하다. 아스날 지지 않는 팀은 맞습니다. 이 지지 않는 팀이라는 건 사실 토너먼트에서는 되게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간 지지 않으면 승부차기까지 끌고 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리그에서는 지지 않으면 무승부도 있잖아요.
무승부를 여러 번 반복하면 패배한 것과 비슷한 승점이 되기 때문에 아스날은 약팀 상대로는 꼭 3점으로 바꿔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로테이션입니다. 로테이션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르테타가 사카를 더 쓰고 싶다면, 라이스를 더 쓰고 싶다면, 살리바, 마갈량이스를 더 오랫동안 쓰고 싶다면 오히려 역으로 로테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서브 선수에 대한 믿음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리그라는 장기 레이스에서는 핵심 선수의 공백 없이 갈 수 있죠. 또 역습 상황에서의 퀄리티 상승이라고 적었는데 아스날이 다른 강팀에 비해서는 역습이 그렇게 강하다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아스날이 원하는 축구가 주도하면서 상대를 눌러놓고 깨는 거라면 그 상대의 수비를 끌어낼 수 있는 유인책들도 많아야겠죠. 사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득점이에요. 아스날이 골을 넣으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상대방을 끌어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고, 의외로 주도하는 팀들도 이런 역습 상황에서 득점을 만드는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 A의 강화에도 아스날의 역습 퀄리티 상승이 중요할 것 같다. 또 핵심 선수들의 재계약도 이제 슬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카, 살리바 이런 선수들이고요. 최근에 마갈량이스가 재계약을 했죠. 그런 것처럼 한 명 한 명씩 재계약으로 묶어놔야 아스날의 강함이 유지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 인 아웃입니다. 일단 이적 시장에서는 칼라피오리 697억, 메리노 495억에 데려왔습니다. 칼라피오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센터백도 가능하고 사이드백도 가능하고 또 직전 시즌 볼로냐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바탕으로 유로에서도 좋은 활약 보여줬기 때문에 저 정도 가격이 책정이 됐었고요. 냉정하게 실패라고 봐야겠죠. 칼라피오리는. 그 다음에 메리노입니다. 메리노는 사실 데려올 때 다른 얘기는 많지 않았는데 메리노의 나이를 얘기하는 게 많았어요. 메리노가 1996년생 28살이고 나이가 적지 않은데 데려오는 게 맞느냐 뭐 요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메리노가 아스날이 어려울 때 좋은 플레이들을 많이 해줬고 냉정하게 골 순도 자체는 아스날에서 제일 좋은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아스날은 메리노 이적한 효과를 리그 후반기에는 톡톡히 봤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아웃은 아스날이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뭐 스미스로우를 492억에 풀럼에 판 거, 은케티아를 459억에 팰리스에 판 거, 램즈데이를 331억에 사우스햄튼에 판 거. 이런 장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스날이 잘 쓰지 않는 자원을 꽤나 비싼 가격에 잘 팔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FA로 엘레니를 알 자지라로 보냈고요. 세드릭 소아레스를 FA로 내보냈는데 팀 못 찾다가 겨울에 쌍파울루에 합류해서 지금은 쌍파울루에서 뛰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스날의 이적 시장은 칼라피오리 제외하고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았다. 괜찮았던 이적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번 여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빅사이닝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빅사이닝 선수들이 그 기대치만큼 해줄 수 있느냐가 또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시즌 총평입니다. 아스날의 시즌의 장면 하면 저는 왼쪽에 있는 장면 얘기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챔스 경쟁력을 보여줬던 24-25 시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행복한 순간은 분명히 존재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스날 팬이라면 되게 기뻤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3연속 리그 준우승 이거는 아무래도 아쉽다고 볼 수 있고요. 강팀은 맞지만 최강팀은 언제? 라는 코멘트를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승에 대한 혀를 뚫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아스날은 든든한 베이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 한번 뚫으면 쭉쭉 빠질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사실 핵심 선수 유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스날 정도에서 주전을 하고 있다. 그거는 유럽에서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선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선수들은 또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다 보니까 아스날에서 주전을 했으니까 내가 우승을 못해. 아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혹은 나랑 비슷하게 공 차는 것 같은데 쟤는 우승컵이 몇 개고 나는 없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두 명씩 이탈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이탈이 분위기가 되면 또 아스날의 파워가 한 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승이 중요하다. 그래야 핵심 선수가 유지되고 그래야 약점이 줄어들고 그래야 약점만 정확히 보완할 수 있고 그래야 이 강함이 오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스날을 이번 시즌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 영상은 맨시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